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영광을 영광스럽게 장영진 TV 오늘 정책 방송. 예,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제목입니다. 1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방송 영광을 영광스럽게 1탄의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요. 그 중에서 우리 마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익구조 모델을 한번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희망천 산덕마을의 최덕수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덕수 대표님하고는 두 번째 방송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산덕마을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이 산덕마을이 한 4년 동안 했나요? 5년? 출발은 네. 지금 6년 차. 6년 차고. 네. 태양광. 준비 과정까지 하면 7년 차고, 영농용 태양광을 이야기한다면 4년 차. 4년 차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모델에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4년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먼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을 조금 보면요. 먼저 총 사업체 수는 일단은 2021년도 기준인데요. 사업체 수는 10만 7,833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발전열 공급업은 10만 4,132개. 그래서 한 96.6%가 발전열 공급, 그러니까 그 생산의 주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건설업이 한 2.5%,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이제 발전열 공급원은 거의 97%가 이렇게, 사업체 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건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 수는 총 14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14만 1천 명인데, 근데 발전열 공급에 참여하는 인원은 77%,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9%, 건설업이 10%, 서비스업이 4%. 그래서 나머지 한 23% 정도가 그러면 종사자로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영광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발전열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발전열 공급이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구조상 우리 영광에 그렇게 많은 관련 인원들은 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요, 제조업, 그러니까 그 발전소를 만드는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65%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5%. 그러니까 70%는 만들고 유지 관리 7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예를 들면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로만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액은 그쪽으로 발전소 열 공급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통계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영광이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 공동체의 인구 유입의 효과를 좀 이렇게 흘러내면 그런 제조 건설업이라든지 서비스 유지 관리하는 그 업종에 좀 포커스도 많이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뭐 간단하게 하고요. 요즘 좀 짭짤하시겠어요? 네. 작년 올해 연속 이렇게 저희 영농용 태양광에서 발전 수익이 기대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S&P 단가가 발생되고 있어서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4만 원대 정도 간 게 지금 7만 4천 원까지 갔다고 이렇게 뭐 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REC를 말씀하시는 분이죠. 저희 마을은 2년 전부터
고정 가격 거래제로 아. 되어 있기 때문에 REC 매출이 따로 이렇게 잡히진 않아서 좀 아쉬움이 네. 좀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자.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는 고성적으로 안전하게 가자.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S&P 발전 단가, 그 한전 매입가가 네, 좀 상당히 올랐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예. 작년, 올해 이렇게 상당히 기대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예,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2050년인가요? 우리 탄소 중립 그 약속했던 게. 네네. 그러면 또 탄소 중립을 가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S&P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향후 저희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어떤 볼 수밖에 없는 수치이고 예. 그러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어떤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하고 또 분 나오셔가지고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그 삼성전자 한 기업이 다 써도 부족할 정도의 전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엄청나게 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도 네. 뒤 10년, 20년 뭐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50년 탄소 제로 탄소 그 중립. 매출 예.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워낙에 멀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수요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REC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다. 그게 이제 기업의 부담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전 지구적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REC는 그 RPS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그 전력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REC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RPS 그러니까 RPS 의무 공급 비율이 작년에는 12.5%, 올해는 14.5%, 뭐 24년은 17% 계속 늘어나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인근에 있는 지금 한빛원전도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빛원전도 그 RPS 의무 공급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아는데,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신재생 에너지 파급되는 그 REC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게 되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발전자에서도 의무적으로 신재생을 차지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도 현재도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독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RE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고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지 않을까 좀 더 그렇게 보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아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그 수요는 아직도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100% 이제 알리백이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영광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개인 가구에 대한 그 태양광 패널 사업이 되겠죠. 네. 그게 아마 20% 보조, 80% 자부담, 아니, 20% 자부담 80% 보조인가요? 7대3 내지 8대2인가? 8대2. 예, 저도 잠깐 그 비율일 것 헷갈리는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이 그래도 그 사업을 이전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물론 이제 자가 소비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만큼 패널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전력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상업 발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태양광 패널 사업을 확대하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면 단위를 이제 구분했는데 올해부터는 영광군 전체 희망 가구에다가 다 자기 가구
또는 자기 공장, 뭐 자기 사업체에서 사용되는 전력에 맞는 그 양만큼만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알리백 차원에서 네. 또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뭐 줄절줄절 말씀드렸냐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히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염전이 한 50%가 줄었어요. 그만큼 태양광 산업이 애지 자본에 아주 녹초가 됐고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지금 염산하고 또 백수 가면은 풍력, 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투자 기업들이 와서 이제 대단히 풍력 단지를 이제 개설을 하고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지금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안에서 네, 그렇죠. 7.2기가인가요? 8.2기가인가요? 하도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350만 375 킬로와tt 뭐, 송전탑. 예, 엄청난 큰. 그렇죠.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8.2기가인가 그 같아요. 발전소 2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한배 돈전, 뭐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영광 그 주요 산하를 뚫고, 네. 빅그린 산단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는가요? 참 안타까운 네, 현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신재생 에너지 반대 극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영광에서 좀 더 그 부분을 지역의 산업 유치 쪽에 좀 더 이렇게 열정을 다하면은 어떨까? 그냥 길목을 내주는 그런 게 아니고 터전을 잡게끔. 자, 뭐 이번 방송은요 이제 송정탑 뭐 이제 대단히 이제 그 기업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방송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방송은 이쪽으로 통과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송정탑하고 그 대단히 그 신재생 단지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외부의 투자를 끌어와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네. 재원을 가지고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측면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최덕수 대표님과 함께 할 거는요. 우리 산덕마을이 네. 그동안 4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 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했던 것들을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시할 방향이 뭔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규모하고 지금까지 수익 나는 배분율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민 참여형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 같은 사례는 그리고 규모는 이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100kW 수준의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이고요. 이제 마을에서 실은 2019년도, 2018년도 말에 여기 한빛 본부뿐만 아니고 한수원 본사 차원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었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 마을이 마을 공동체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을도, 지원할 수 있는 해당 범위에 해당하구나. 라는 판단에 마을 주민들과 논의하고 회의 끝에, 그러면 우리 마을도 한번 지원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사업 내용적 측면으로 보면은, 토지 부분은 마을에서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인허가 일정 부분하고 시설 구축 부분에서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에 이제 인허가 등 그 절차를 밟아서 2019년 7월 달에 완공을 해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가 23년 차. 23년까지 만으로는 4년이 약간 안 됐고 이제 횟수로는 5년 차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년차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럼 4년차 동안 지금 네. 수익률은 뭐 어떻게 났나요? 초기 2년 동안에는 S&P 단가라든가 REC 단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50%, 50% 정도요? 50%안 안 됐던 예, 해도 예, 있었고 예. 50% 정도 수준이었다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이 S&P 저희가 아까 물어보셨을 때 저희는 고정거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S&P 수익이 작년도 2,800 얼마, 2,800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재원 중에 약 한 50% 정도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2년, 3년 동안에는 배당이 실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발전 수익을 100% 주민 배당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 계획서에 저희는 이제 마을 공동체 법인이 주민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촬영장도 실은 마을 공방이고요. 네. 이게 공동체 학습 활동에 어찌 보면 센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공방 운영 수익으로도 사용이 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쓰이는데 공동체 활동 사업비로 40%가 쓰이고요. 30%가 쓰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개념으로 30%가 예치를 하고요. 향후에 폐로라든가 아니면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요? 미래를 이게 개인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재투자를 결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는 감가상각 개념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향후에도 유지 관리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에 30% 룰을 꼭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부분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433 그런 구조로 했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공동체 활동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게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약 한 50%가 실제 3년 동안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약 한 20%, 25%그 배당률하고 연동돼서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비율은 30%를 지켰고 그렇게 했고 이제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처음에는 한 30만 원 정도 배당이 됐었다라면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은 거의 뭐 50만 원 이상 이렇게 40만 원, 50만 원 순차적으로 또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초기 이제 부지 비용을 내봤던 그 비용들은 어떻게 다 정산이 끝났나요? 네, 저희 마을이 네. 거의 100% 가구가 참여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실은 실질적인 건 약 한 92% 정도인데 네. 이제 몇 가구가 실제 빠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항상 거주하는 가구 수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빈지도 있었고 또 주말형 이렇게 가끔 본인들 시간 날 때 이렇게 다녀가는 빈집에 가까운 집들은 몇 가구, 4가구가 빠졌었고요. 그리고 34가구가 그때 출자에 출자 지금 상시 거주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100% 참여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분들은 다 좋아를 하시겠네요? 그때 출자금이 부지 네. 매입할 때 60만 원을 출자하셨었거든요. 아, 한 가구당? 네. 아, 60만 원씩. 예. 네. 그런데 출자금의 2배가 넘으니까 아, 지금 이제 그 배당금이?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원금이 나버리고 이제 자산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겠네. 예. 출자금이 2배가 넘게 이렇게 됐었고 이제 또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 자금을 이렇게 쓰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소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뭐 새싹, 네. 씨앗, 새싹, 열매. 네. 지금 현재 열매 단계에 열매 단계.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 4년 동안 할 때 저희가 이제
좀 그런 공동체 활동이 참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약간 어느 정도 틀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틀에서 벗어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도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은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 안 냈을 때는 약간 괴롭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우리 발전소에서 일정 정도 그런 공동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실험 정신이 또 이렇게 발현될 수 있겠네요. 한번 실패하더라도 네. 망하진 않잖아요. 다시 또 거기서 우리가 또 그 수익이 나서 네네. 그걸 반면교사해서 좀 더 개발을 하면 되니까요. 보통 마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마을 자원이라는 게 시골 농촌 마을에서 네.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지만은 또 반면에 네.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을 단위 공동체가 참 경쟁력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전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체의 그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에 약간의 조금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네. 없지 않아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안정적 모델에서 그 다음 단계 지금 수입 모델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충분한 준비 과정 거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R&D 비용이죠. 네, 연구 그렇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이제 옥동자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것이 우리 산덕마을하고 딱 맞다.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행정에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회성 지원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없어지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이 산덕마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기 있는 양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상품화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실제로 많은 마을 공동체에서 소득 사업으로 여러 도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열정과 노력을 갖다 다 하고 있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식어가고 그 부분에서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영농형 태양광 안정적인 수익이라고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렇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료군을 갖다가 충분한 연습하고 아니면은 그 밑바탕을 갖다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라든가 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마을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아직은 저희도 소득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진입 단계까지는 아니고 준비 단계로 매주 만들기라든가 된장 매주 만들기. 예.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시범 쪽으로 해서 마을 분들하고 한번 논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또 마을 조금 더 사이즈를 2배로 늘렸습니다. 장독을 이렇게 더 사서 해서 이제 조금 맛도 보이고 또 일부 수요층이 또 생겨나서 판매해서 분야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욕구 측면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분야의 차원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네. 작년 매출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나눠먹는 돈 말고. 네. 매출. 아니. 괜찮아요. 이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실은 말씀 드리려고. 장독이 네. 3개에서 6개로 늘었는데 6개 늘었는데 그걸 매출로 따지기가 참 그러니까 900만 원이 참 그렇죠. 넘지 않다 네. 보니까 장독 하나에 제가
예. 뭐 100만 원 잡더라도 네. 전체 매출이 100만 원 잡더라도 네. 6개 600만 원이잖아요. 아, 조금 못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책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산덕마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이제 특산물을 가지고 1차에 머물지 않고 2차 가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2차 가공을 맨 처음 했지만은 총 판매액이 500만 원, 600만 원이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농촌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600만 원 소득이 났어요. 이건 전체 소득이 아니죠. 인건비 빼고, 우물 가격 빼고, 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망이 커요. 네. 그렇지만은, 다시, 재차 그 일들을 다시 이걸 반면교사 더 늘리려 했을 때, 이 재원 조달의 문제가 큽니다. 근데, 왜 이 태양광 사업에서 저는 그 흥미와 이렇게 뭐라냐면, 이 태양광 사업은 1차적으로 20년 동안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익을 가지고 계속 아까 산덕마을이 했던 장수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이제 이 기백만 원 매출에서 아니 1년도 안 됐는데서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6개가 12개 되잖아요. 또 내년에 12개에서 이제 24개가 되고 그래서 배수의 법칙이니까 아마 저는 우리 그 산덕마을이 그러한 그 마을 만들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형적인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제 말이 맞나요? 긍정적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지만은 반면으로는 네. 일정 부분 이게 네. 이제 공동체로 움직이다 보면 사업에 대한 미래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인적적으로 정예화도 필요하고 거기 내부적으로 갈등, 실패 다른 데서 이렇게 일단은 뛰어들었을 때 맛볼 수 있는 그 실패 맛을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네. 일단은 후각이 있으니까. 후광이 있다보다 부담 없이 일단 진입을 하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아래서 네. 깨어나서 밖을 갔다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2차적인 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출발 선상에서 부담감이 없이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주민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에서 누군가는 더 참여해야 되고 누군가는 좀 더 앞장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에서 서로 간의 부담감이 적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걸 갖다 반면교사에서 우리가 진짜 사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은 어떤 구조로 어떻게 가야겠구나 충분히 숙고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방송의 저는 이 핵심은 이제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그 운영 자금의 뒷돈, 뒷배가 됐던 것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농업농촌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진입장벽도 물론 높지만 또 진입장벽에 들어간다, 그 높은 진입장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자금들이 많잖아요. 농림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을 보고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공동체들이. 영농조합법도 있지만 또 우리 또 권역 사업도 있고 뭔 사업도 있고 뭔 사업도 있지만 제가 와서 우리 권역사업, 영농조합법이 그다음에 영어법이 농업법이 뭐 이런 많고 많지만 이 성공한 그런 데는 사례는 꼽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지역 자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직접 생산한 농산물도 있겠지만은 공간도 지역 자원이고 네. 지역 자원 중에서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나마 산덕마을은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가가치 측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느냐는 이제 또 그 노력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안정성 그 부분에 지역 공간에서 한 측면을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도 지역 공간을 유일부지를 찾아서 이렇게 지역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어떤
지속 가능한 마을이라든가 그 옛날에는 참 농촌 마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참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귀농 귀촌 하신 분들 말씀 보면은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정은 옛날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게 현실이었었거든요. 오히려 그만큼 지역 사회, 농촌 사회가 각박해졌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득 측면에서 어찌 보면 나오지 않았을까. 지역 살림이, 지역 동네 인심이 좀 줄이지 않았을까, 지역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활기가 생기고, 용농형 태양광이라든가 마을 공동체를 할 수 있고,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하고, 또 노인층이 다수가, 그건 어느 마을이나 농촌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현실이.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예. 근데 그게 이런 공동체에 활동하는 데서 모멘텀을 준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부담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자부담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체 활동이 지속됨으로써 여러 가지 도전을 함으로써 또 그게 얻어지는 게 또 마을 분들께 또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제 좀 외적인 부분 살짝 이야기한다라면, 저희 공동체 사업 중에서 육묘 농사하고 관련된 육묘라든가 그런 부분 공동체 사업을 또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근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일정 부분 농가 직접 또 마을에 살더라도 100%가 다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수혜자가 자부담하고 일정 부분 또 공동체 자금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분을 갖다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기 농정과 사업도 공모 사업들이 좀 금액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단위가 전체가 움직이니까 면적이라든가 경쟁력에서 참여 농가수라든가 굉장히 평가 부분에서 다른 경쟁력을 우선순위를 하신다는 예, 얘기죠. 예, 평가할 때 참여 농가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마을 전체가 움직이니까 월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이건 정말 간과해서 안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그 사업의 안착률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업농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지금 무수히 왔어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유신 정권부터 시작해서 뭐, 밀가루 정책,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업농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왔는데,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제 개방 정책이 펼쳤기 때문에 그 개방에 맞선 어떤 사업들을 했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해줬죠. 근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도록변처럼 예를 들자면은 실패를 맛보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점 뭐였냐면은 이런 젊은 리더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봤는데 결국은 경쟁력에서 못 맞춰가지고 그 사업이 실패로 갔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없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도둑놈이 된 거예요. 어차피 그냥 좋은 일을 하려다 도둑놈이 된 거예요.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뭐 MBC 아니니까 자기네 TV니까.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 한다라면 참 열정적으로 나섰던 분들이 참 많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땅 내놓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동체 뭐 창고를 짓고 공동창고. 근데 그 과정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 그게 개인 창고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개인 어떤 팔았다든가 그런 형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유지 관리가 열정 페이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열정표도 중요한데 열정표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제 요지는 뭐냐면은 그 사업에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망해버리면 성공할 때는 한 1, 2년간 지원비를 주니까 그 지원비 갖고 어떻게 어렵게 결합해갖고 조금씩
잡혀가. 근데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농업자고 계속 지원해주잖아요? 안 해주지? 어느 이쪽도 끝나고 끝내버리지? 5년 아니면 5년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수익이 안 나니까, 진짜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이제 신용불량되지, 뭐 어때지 해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우리 최 대표님이 또 우리 산덕마을 지역 주민들이 그 천년 산덕 마을 만드는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영농형 태양광이 신의 한 수였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적 수입원을 주잖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랬으면은 우리 최덕수 대표님도 어디 남의 공장 차려갖고 망해버렸으면 진짜 지금 야만 더 줘야 돼 지금. 네. 이제 말씀해 네. 주신 게 마을 공동체 사업 좀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간다라면 저희가 지금 4년 차로 지금 열매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열매 단계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졸업을 했다라면은 그동안 4년, 5년 동안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졸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마을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회귀한다는 거죠. 계속적 지원이 안 되니까. 예,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졸업 단계 정도에서는 그 마을이 자립형으로 이제 공동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일환으로 이렇게 감히 여쭙고 이게 영광군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한번 건의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우리 자연의 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짜고 했다 그러는데 절대 안 짰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건데요. 이게 경상남도 모델이에요. 이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발전소 소공준 사업인데 이제 마을당 100kW예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지원비가. 근데 자부담이 한 60%고 뭐 보조가 40%인데 그 60%도 일자면은 금융기관을 이렇게 연동을 해서 고정금리에다가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수익률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몇 프로냐? 뭐 10%를 상회하는 금액이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죠. 근데 제 주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덕마을도 이 산덕마을이 그냥 지속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하면서 발전되려면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줘야 되죠. 그죠? 넌 한번 먹었으니까 그만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침밥 먹으면, 때가 되면 점심도 먹잖아요. 점심 먹으면 또 때가 저녁이 되고, 그러면은 단계별에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다른 지원을 했더니 너무 실패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열매 단계를 졸업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이런 태양광 만들기 사업을 전적으로 좀 지원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 이 마을이 정말로 영광군 마을 공동체를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마을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지금 정책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말하는 이 정책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1탄입니다, 이게 1탄. 네. 아까 짜고 말씀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컨닝을 했습니다. 그랬어? 짜버렸네, 그럼.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계속 눈길이 가는 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키포인트구나 라고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어필하고 싶어서 저도 말씀을 꺼냅니다.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능형 태양광이 됐든 어떤 유효부지를 활용한 어떤 태양광이 됐든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는 20년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측면이 굉장히 다른 사업보다 그리고 여기 영광의 대부분 농촌 지역 사회이고 이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도시민 귀촌 하시는 뭐 고향 출신 됐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 마을에 가고 싶은 마을로 가는데 생기라든가 활동성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 마을은 역할이 컸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늘어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잘 되는 모델로 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민연금화처럼 하나의 농촌 마을에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게 정책 수단에 따라서는 영광군의 주민연금도 될 수도 있다. 저희가 50%를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멋진데요? 자, 뭐, 훌쩍 시간이 지났어요. 뭐, 40분 됐어요. 와, 이렇게 빠릅니다. 원래 30분만 해야 되는데, 짧고 굵게 하려는데, 이렇게 정책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 오버했습니다. 예,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최동수 사무장 대표님께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앞뒤 없이. 아니,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좀 그렇더라도 가려서 잘 들여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마을이 희망찬 산덕마을 그 단어가 마을 주민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왔고요. 청년을 꿈꾸는 희망찬 풀네임은 청년을 꿈꾸는 희망찬 산덕마을인데 저희 어르신 한 분이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을 갖다 굉장히 감명 깊게 그때 벌써 6년, 7년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 마을이 천년을 꿈꾸는 산덕마을이다. 희망찬 산덕마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좀 더 많은 사람들께 알리고 또 저희가 일정 부분 작은아마 한 측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시 산덕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좀 더 성숙하는 이런 산덕마을의 모습을 보면서요, 개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천년의 천년 산덕마을처럼 우리 영광도 천년의 빛 영광이라는 또 슬로건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군이 지속 가능한 영광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재생 에너지 마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제 마을을 좀 넓혀서 좀 더 넓은 공동체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가지고 좀 더 활기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방송 2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방송 장현주TV 영광 국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